네, 지금까지요. 4개의 레슨에 걸쳐서 저희가 뭘 배웠었죠? 레슨 1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걸 배웠었어요. 본 문장에 세부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문장을 확장시켜서 그 의미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걸 했었죠. 레슨 2에서는 그 기본 구성의 문장을 가져다가 그거를 부정문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3인칭 단수인 주어를 썼을 때, 그리고 물론 동사가 현재라는 전제 하에 그 동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작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 긍정문일 때 부정문일 때 양쪽 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걸 배웠었고요. 레슨 3에서는 우리가 비동사에 입문을 했죠. 비동사가 영어에서 쓰이는 방식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데 여러분이 일단 비동사 활용에 친숙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무엇을 한다 안 한다 라는 문장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인상, 내가 코멘트처럼 그냥 붙이는 말, 이 문장에서 비동사로 우리가 그걸 표현하는 거를 배웠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 레슨 4에서는 우리가 드디어 그 문장의 시제를 과거와 미래로 바꾸는 거를 연습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시제를 바꿨잖아요. 그럼 시제를 바꾼 것에 대해서 우리가 레슨 3에서 했던 그 비동사를 이용해서 어떤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어떤 코멘트를 하는 것도 우리가 거기 붙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메인 문장에서 시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뒤에 문장에서도 시제가 분명히 바뀔 거예요. 네, 근데 절대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몇 가지 예문들을 한번 볼게요. 저는 지하철로 출근을 해요. 이 말을 어떻게 하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해요. I take the subway to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그랬죠? I take the subway to work. 저는 지하철로 출근을 해요. 또 무슨 말을 붙여볼까요? I transfer 2 times. transfer가 이제 환승을 한다라는 말로 쓸 수가 있어요. I transfer 2 times라고 하면 2 times라고 하면 2번이란 얘기예요. I transfer 2 times. 다시요. I take the subway to work. I transfer 2 time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상, 어떤 코멘트를 할 수 있죠? 불편해요. 그쵸? 불편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일단 불편한이라는 형용사를 알아야 되겠죠? inconvenient 라는 형용사를 써야 돼요. inconvenient. in을 빼고 그냥 convenient라고만 하면은 그냥 편리한, 편한 이런 의미예요. 근데 inconvenient라고 하면 이제 불편한, 편하지 않은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형용사 하나만 가지고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라는 의미가 전달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It's inconvenient.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It's inconvenient. It's inconvenient. 네,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It's inconvenient. It's inconvenient. 이 부분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금 복습이에요. 지금까지는 레슨 3까지의 복습이죠. 이것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It's inconvenient.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다시요. It's inconvenient. 문장 전체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듣고 따라해 볼게요. I take the subway to work. I transfer 2 times. It's inconvenient. 이렇게요. 듣고 따라해 볼게요. I take the subway to work. I transfer 2 times. It's inconvenient. 자, 그러면 시제를 바꾸는 걸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일단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문장을 일단 떨궈낼게요. 그냥 I transfer 2 times를 과거형으로 얘기를 할게요. transfer는요,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어떤 완전히 다른 단어로 돼서 과거형이 되는 게 아니라 ed라는 거를 붙여서 이제 과거형으로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규칙 동사라고 그래요. transfer, 이게 이제 원래 모습이고 이걸 transferred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R이 하나 더 붙으면서 ed 이렇게 됐는데 스펠링에 대해서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 말하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transferred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I transferred twice. I transferred 2 tim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2번 환승을 했습니다. 환승을 2번 했어요 라는 얘기죠. I transferred 2 times. 근데 이거를 이제 발음하실 때요. I transferred의 D와 2 times의 T 발음과 이게 지금 겹쳐요. 그렇죠? transferred 2 times.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들도 얘기할 때는 이 D 발음과 이 다음에 나오는 T 발음을 그냥 하나로 뭉쳐버려서 I transferred 2 time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 D가 묵음 처리된다고 봐도 돼요. 실제로 그냥 안 들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I transferred 2 times.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고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이 다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지금 내가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는 인식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I transferred
two times인데 D와 T가 겹쳐서 I transferred two times 이렇게만 발음을 해도 돼요. I transferred two times. 두 번 환승을 했어요. 불편했어요. 지금 이 인상, 코멘트에 대한 부분도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앞에서 어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 환승을 해서 불편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맥을 만들기 위해서요. I transferred two times. It was. it's라고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과거형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it was를 it's로 축약할 수 없어요. It was inconvenient. 이렇게요. It was inconvenient. 그리고 여기 it was 있죠? It was. it의 t 발음 묵음 처리하고요. 소리를 그냥 약간 끊는 식으로 하고 it was 라고 하시면 돼요. It was. It was.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더 빨리 얘기할 때는 그냥 it was. It was.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해요. 이래서 원어민들이 편하게 얘기할 때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어쨌든 it was를 여러분도 연습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좀 발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해서 it was 내지는 it was 이렇게 발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It was inconvenient. It was inconvenient. 이렇게 여러분도 발음을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I transferred two times. 그리고 아까 얘기 안 했던 게 이제 two times를 twice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I transferred twice. It was inconvenient. It was inconvenient. 지금 is가 was로 과거형으로 바뀌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과거형으로 바뀔 때는 어떤 게 추가되거나 빠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과거 형태로 바뀌는 거라고 했죠. 지금은 is가 was로 바뀌는 거예요. It was inconvenient. 따라해 볼게요. I transferred two times. It was inconvenient. I transferred twice. It was inconvenient. Right away라는 표현이 있어요. Right away. 이거는 이제 본문장에 쓰이는 게 아니라 이건 동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부사인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세부사항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바로, 즉시 이런 의미로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Right away. 이걸 지금 왜 알려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The bus came. 버스가 왔어요. 그렇죠? The bus came right away.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의미예요? 버스가 바로 왔어요. 이런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서브웨이 얘기로 다시 해볼까요? The subway came right away. The subway came right away. 지하철이 바로 왔어요. 하면서 우리가 무슨 코멘트를 붙일 수 있죠? 운이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the subway came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I'm lucky가 아니라 I was lucky. 시제를 반드시 앞서 얘기한 거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The subway came right away. I was lucky. 이렇게요. The subway came right away. I was lucky. 따라해 볼게요. The subway came right away. I was lucky. 네, 앞에 예문 다시요. I transferred twice. It was inconvenient. 그리고 방금 했던 예문은 뭐였죠? The subway came right away. I was lucky. 지금 이 두 예문을 가지고 하나의 문맥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쵸? 환승을 두 번 해서 좀 불편했는데요. 지하철이 바로 와서 운이 좋았어요. 이런 문맥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I transferred twice. It was inconvenient. But, 왜냐면 이제 반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쵸? But the subway came right away, so I was lucky. 여기서 지금 so라는 말을 제가 넣었는데 문맥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지하철이 바로 왔어요. 그래서 운이 좋았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so I was lucky. 이렇게 문맥을 만든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듣고 따라해 볼게요. I transferred twice. It was inconvenient. But the subway came right away, so I was lucky. 자, 그럼 듣고 따라해 볼게요. I transferred twice. It was inconvenient, but the subway came right away, so I was lucky. 네, 지금 저희가 해보는 이 연습은요, 저희가 레슨 3에서 배운 거랑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냥 시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 이 동사가 뭘까요?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 bring이에요. take는 가져가다, 데려가다이고요. 지금 bring을 한번 써볼게요. I bring my friend. I bring my friend. 무슨 의미예요? I bring my friend. 나는 내 친구를 데리고 온다 라는 얘기인데 나 친구를 데리고 올 거야. 근데 지금 미래 시제죠. 저희가 지난 영상 레슨 4에서 미래 시제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be going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I'm going to bring. 근데 이제 발음을 가능하면 gonna라고 하자라고 했죠. I'm gonna bring my friend. 그쵸? I'm gonna bring my friend. I'm gonna bring my friend. 여기에 우리가 이런 코멘트 인상을 붙일게요. 재밌을 거야. 재밌을 거야. 그냥 재밌어가 아니라 재밌을 거야. 일단 미래 시제 전에 재밌어를 어떻게 얘기하죠? 재밌어. It's fun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It's fun. 재밌어. It's fun. 근데 여기 이제 재밌을 거야. 여기서도 be going to를 여기 이제 붙일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동사가 is죠. is 앞에 이제 be going to를 붙이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 is가 그 비동사의 원형 모습으로 바뀌어서 b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s going to be fun. It's going to be fun. going to gonna로 발음해서 it's gonna be fun. 이걸 빨리 연음으로 해서 it's gonna be fun. It's gonna be fun. 재밌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제가 보통 강조를 하는 게 여러분 이해는 딱 한 번만 해도 돼요. 아, 이 문장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되는 거구나. 한 번만 이해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외워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많이 연습을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is에 be going to를 붙여서 이게 is가 be가 되고 그래서 it's going to be fun 라고 이제 원리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가 일단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이 말을 실제 회화에서 쓰려면은 외우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It's gonna be fun. It's gonna be fun. I'm gonna bring my friend. It's gonna be fun. 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I'm gonna bring my friend. It's gonna be fun.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듣고 따라해 볼게요. I'm gonna bring my friend. It's gonna be fun. 따라해 볼게요. I'm gonna bring my friend. It's gonna be fun. 네, 제가 수많은 예문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해내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보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댓글란을 확인할 테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영어를 배우는 거는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학습 과정이 아니에요. 활용을 해서 몸으로 익숙해지는 그런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곧 다시 만나 뵐게요.